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큰 게이저가 이제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대폭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 제공 플랫폼인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3일 18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1356달러로 시가총액은 1855억 1685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10.13%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지금 활성, 주소수, 온체인 거래량 등 전날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회복했다, 상승 전환의 초입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비트코인이 최근 1주 만에 다시 1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4시간 차트에서 3,300달러대 이후 처음으로 상승 시그널이 나타났다며, 네,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 전환 초입에 진입을 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앞서 지난 8월 말 비트코인 4시간 차트에서 OBV가 지표가 이제 올해 초 3,300달러 부근 이후 처음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며, 이는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지금 테더사가 1700만 테더를 추가 발행을 했고, 이 또한 신규 자금 유입을 의미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상승에 힘입어서 모건 크릭 창업자인 안토니 팜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사토시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드디어 어떤 누군가의 폭력 없이 글로벌 비축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화폐를 갖게 되었다, 발표를 했는데요. 네,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새벽 2시경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얼마 전 파라볼릭 즉 추세 전환 지표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다며 곧 상승장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은 상승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이번 연도 말 이제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얘기하는 전문가들 및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의 금융청이 2분기 암호화폐 관련 문의가 494건으로 전분기 대비 14% 감소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 핀테크 및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피드에 따르게 되면 일본 금융청 FSA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암호화폐 자산 관련 문의가 전분기 대비 약 14% 내린 494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해당 감소세는 현지 암호화폐 산업의 과대 광고 감소 및 규제 강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편 일본에서는 지금 2분기 암호화폐 관련 문의가 전분기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7월 이후 지속된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네, 다음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기업을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게 되면 2020년 1월 10일부터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을 직접 감독한다고 합니다. 네, 현지 암호화폐 기업은 중앙은행에 등록할 의무가 있고 이사 및 일부 주주는 특정 테스트에 응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또 회사 비즈니스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도록 설계됐음을 당국에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는 5차 유럽 연합 돈 세탁 방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EU 회원국들은 내년 1월 20일까지 AMLD5 지침 즉 돈 세탁 방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네요. 네, 현재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이제 네덜란드가 2020년 1월부터 암호화폐 회사를 규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방지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 전 기사에서는 이제 법정화폐가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하는 양의 800배나 더 많이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었는데, 일단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규제라고 하니까 일단 어감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해치는 그러한 규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 10 코인들, 테더를 제외한 모든 코인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9% 상승하면서 곧 있으면 1,300만 원을 돌파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83%, 리플 XRP가 2.4% 상승을 하면서 각각 21만 8천원, XRP는 320.56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70.5%로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맥스 카이저는 이에 대해서 알트코인 붐 오지 않을 것을 경고한 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를 돌파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2017년 사상 최대치인 2만 달러까지 상승한 대상승장 이후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즉 도미넌스를 기록하고 있죠. 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게 되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지금 70.5%의 도미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치는 2017년 3월 이후로 볼 수 없었는데, 비트코인 및 이제 USD가 알트코인을 희생하여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평가 저하가 계속되면서 거래자와 분석가들 모두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들 중에선 피터 브렌트와 맥스 카이저 또한 포함이 되고 있는데, 카이저는 이번 주 다시 한번 알트코인이 이 침체에서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중독자들은 비트코인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암호화폐라는 것을 언제쯤 이해할 것인가 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부 소식통들은 비트코인이 지난주 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를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월요일 오후 한때인 9,35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원상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 상위 20위 안에 든 알트코인은 대부분 4% 이상의 상승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는 비트코인 대비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네, 일부 평론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강점을 믿는 것에 대해 신중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암호화폐 시장에 몇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도미넌스가 증가하게 될 경우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정말 정신나간 수준으로 상승을 할 경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먹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비트코인 마켓에 정리해서 비트코인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의미를 하죠. 네, 반면에 반대로 도미넌스가 하락할 경우에는 알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에 몰려가 있던 금액들이 다시 BTC 페어 마켓을 타고 알트들로 흘러 들어오면서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 도미넌스가 낮아지냐? 네,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일정한 채널 내, 즉 박스권에서 횡보할 경우입니다. 비트코인이 가파른 상승이나 하락과 같은 커다란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가격 채널을 형성하면서 횡보할 경우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평소 자신이 눈여겨보던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쥐고 있던 투자자들이 알트 BTC 마켓에 찾아가서 비트를 알트로 바꿔먹으며 자연스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고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처럼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려와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전체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도미넌스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다 오르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현재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늘리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리플에 관한 소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리플 5억 XRP 락업이
600억 원 규모에 이렇게 달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BI 홀딩스의 CEO가 리플 XRP와 머니그램의 제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SBI의 이제 CEO 기타우 회장이죠. 기타우 회장이 머니그램에 출자한 것에 대해서 SBI 사업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핀테크 활용을 주제로 한 국제 행사인 핀앤썸 핀썸 네, 핀썸이죠. 핀썸 2019에서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기타오는 실은 SBI는 머니그램과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SBI의 국제 송금회사 SBI 레밋이 머니그램 네트워크를 활용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네, 기타오에 따르게 되면 SBI 레밋 같은 경우는 머니그램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약 200개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 약 35만 해외 송금을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 송금 누계액은 계속 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올해 7월에는 7천억 엔을 돌파해 일본 최대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한 기타오는 리플과 머니그램의 제휴에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기타오는 현재 SBI 그룹의 출자처인 동남아시아의 각 은행으로의 송금에 대해서 리플사의 결제 기술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서 장래에 암호화폐 리플이 사용이 의무가 되는 엑스래피드를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네, 엑스래피드 같은 경우는 XRP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의 송금사 머큐리 FX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이 머큐리 FX 같은 경우는 1월 엑스래피드를 사용하고 몇 초 만에 86,633페소 즉 하나로 약 200만 원을 영국에서 멕시코로 송금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스위프트와 그때 비교를 했을 때 약 11만 원과 31시간의 절약의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외의 강연 중에서 핀테크를 사용한 차세대 금융기관을 가리키는 네오 모바일 증권이나 네오 뱅크 이런 계획을 말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사는 대표적인 코인이 아닌가 생각조차 들고 있는데요. 네, 이미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머니그램은 리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많은 화제가 낳은 동시에 리플 XRP 기반의 엑스래피드 플랫폼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XRP 투자자분들이 가격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과 머니그램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플은 역시 리플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CEO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우리 빵형은 XRP를 사용하는 머니그램이 페이스북 리브라보다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한 말은 지금부터 1년 후 머니그램 거래는 페이스북 리브라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현재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히 활용이 된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엑스커런트 4.0이나 엑스래피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현재까지 규제가 명확해지지 않아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XRP를 사용하기란 사실상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죠. 참 XRP 많은 분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대표적인 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빨리 규제가 명확해지고 XRP의 유동성 그리고 유즈 케이스가 늘어나서 많은 분들의 애환을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네크 솔리드 X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ETF의 제한된 버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비트코인 ETF가 또다시 연기된 데 이어서 자산 운용사 바네크 솔리드 X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ETF의 제한된 버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네크 증권과 솔리드 X 매니지먼트는 주식을 특정 기관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는 증권 등록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사용하여서 제한된 버전의 비트코인 ETF를 판매하길 원한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투자 운용사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정 144A에 따라서 9월 5일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SEC의 면제를 통해서 이제 바네크와 솔리드 X는 은행과 헤지펀드 같은 기관에 비트코인 ETF 상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바네크 솔리드 X뿐만 아니라 비트와이즈, 월셔, 피닉스 등 이제 3대 비트코인의 ETF 결정을 다시금 연기를 했죠. 네, 이 소식을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SEC 측에서 승인이 된 건가? 그런데 제한된 건 또 뭔가 제한적으로 승인이 났다는 건가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SEC 측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 중 하나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ETF 승인될 듯, 아닐 듯, 참 애타게 하는데, 뭐 있는 것 같네요. 네, 비트코인 ETF 2018년 안에는 승인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놨는데 점점 밀려나면서 2019년 3분기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밀려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이미 승인이 났어도 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10월에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또 한번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승인이 나서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9월 23일 벡트의 오픈도 확실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벡트의 오픈 소식과 이 제한된 버전의 ETF 판매 소식이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정부 법률 변호사는 바네크 솔리드 X 신탁 ETF 아니다 얘기를 또 이렇게 했네요. 네, 이 제이크 체레빈스키가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바네크 솔리드 X가 출시하는 비트코인 신탁은 일반적인 ETF가 아니다. 6년 전 출시된 그레이스케일 네, 비트코인 신탁과 비슷하다. 제한적 ETF며 완전한 ETF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식적으로 승인된 완벽한 ETF는 아니죠. 말 그대로 제한된 ETF입니다. 네, 혹시나 헷갈려 하실 수 있을까봐 이 기사도 가져와 봤는데요. SEC 측에서 승인이 된 건 아닙니다. 네, ETF 꼭 승인이 나서 정말 투더문 하는 날, 그날 눈으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 IT 대기업 테크마인드라가 블록체인 금융 관리 보험 솔루션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 대기업 마인드라 그룹의 IT 자회사인 테크마인드라는 미국의 분산 원장 기술 즉 DLT 회사인 어드조인트와 제휴를 해서 블록체인 금융관리 및 보험 솔루션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은 10억 달러의 금융 위험 관리와 은행 관계를 위해 4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스템은 컴플라이언스 현대 금융 프로세스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픈소스 DLT 플랫폼인 업링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인도 내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사장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명한 인도 기업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왜 이리 속속들이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작년에만 해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리라 생각을 못했었는데 내년 이맘쯤에는 과연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클레이튼이 한국과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IT 대기업이죠. 카카오가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사의 암호화폐인 클레이튼을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가 클레이튼을 이제 한국에 상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기 있는 두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뉴스원 코리아는 이제 거래소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라운드 X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그라운드 X가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왔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제 클레이튼을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한국과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아마도 상장 직후 2017년 말 코인들이 상장하면 보여주었던 성장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클레이튼의 경우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빵빵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 배경과 상장발이라는 콜라보레이션으로 가격이 상장 직후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네, 현재 이제 카카오의 경우는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죠.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기사에 속속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시켜 놓고도 크게 마케팅을 하지 않아서 탑재됐는지조차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지만 카카오의 경우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현재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카카오의 암호화폐인 클레이튼 그리고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암호화폐 지갑 클립 마지막 카카오페이의 연동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암호화폐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유즈 케이스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코빗도 이제 암호화폐 상장 폐지 기준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빗은 상장 심사 시 실사를 통해 팀 구성, 그리고 지속성, 투명성, 확장성, 사용성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할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상장 폐지를 심사할 때는 범죄, 시세 조작, 기술적 문제, 불성실, 공시 등 질적 평가와 함께 거래량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코빗도 암호화폐 상장 폐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공개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규제가 확립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가 확립이 되지 않는 지금, 그리고 ICO 사기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말로 실속 있는 코인들만 상장시켜서 규제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번 연도만 해도 사라진 코인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년 이맘쯤에는 정말 많은 숫자의 코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SSD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에 따르게 되면 삼성전자가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체인 SSD와 스위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 출원된 특허는 이제 블록체인 인식 스토리지 장치와 장치의 속도와 수명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FPGA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FPGA는 ASIC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죠. 너무 이 반도체에 관해서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FPGA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FPGA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회로 변경이 이제 불가능한 일반 반도체와는 달리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쪽 분야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근데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겁니다. 채굴이 더 쉽고 저렴하다. 그러한 뇌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의 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발전에 힘을 줘서 규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40일로 투자 심리가 회복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이제 13포인트 상승한 41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래도 공포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 밑에서 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이제 이 지수는 0이 가까우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3분기 마지막 9월달 안에는 다시 한번 90, 95까지 볼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